자, 들어갈게요. 이제 어디가 또 중요하냐면 페이지에 61페이지로 가시면은 61페이지에 부동산의 분류라는 게 있죠. 여기도 별표가 3개짜리입니다. 3개짜리면서 토지 분류가 국계법이라는 자체는 이제 지역, 지구, 구역은 이제 공법 시간에 배우시거든요. 그죠? 이건 그냥 참고하시고 넘겨보시면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가시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그 법률은 28가지 지목이 있다고 이제 공시법에 배우세요. 얘가 간혹 가다가 출제가 되는데 공시법을 한 바퀴 돌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럼 어디가 나오냐? 밑에 62페이지에 3번, 양가로 3번 있죠. 요거에다가 별표.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라는 게 있죠. 요거 뭐냐면, 여기 중개활동할 때 그냥입니까? 토지 용어를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대지는 우리가 출제 빈도가 낮고, 오른쪽에 가시면 택지와 부지라는 용어가 있죠. 요거에다가 묶어서 별표를 쳐보세요. 택지하고 부지. 그래서 우리가 부지라는 거와 택지라는 게 어떻게 들리냐?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 토지인데, 자, 얘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는 물론이고 건축할 수 없는 것까지 모두 일컬어요. 자, 하천부지나 철도형 부지 같은 경우는 건축이 불가능하죠, 그죠? 근데 택지라는 것은 감정평가 용어로서 우리가 건축이 가능한 땅, 주거용, 상업용, 고업용으로 이용 중에 이용 가능한 땅으로서, 그럼 택지가 넓은 개념이겠어요? 부지가 넓은 개념이겠어요? 부지죠. 그래서 가볼게요. 지금 거기 보시면 부지 있나요? 부지는 택지는 감정평가상 용어로서 건축용지만을 의미하지만 부지는 제가 포괄적인 용어라 그랬죠. 그래서 건축할 수 없는 하천, 도로부지, 철도부지까지 모두 일컬어서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를 제가 아까 그냥 했어요. 부지였어요. 근데 택지는 건축이 가능한 거죠.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서 주상공으로 이용지구나 이용 가능한 땅으로서 감정평가상 택지라고 돼 있죠. 그럼 여쭤볼게요. 부지가 넓은 개념이에요? 택지가 넓은 개념이에요? 부지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후보지와 이행지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도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는데, 자, 후보지와 이행지는 전환 중인 토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후보지와 이행지를 이제 배우시려면, 자, 후보지와 이행지를 배우시려면, 자, 우리 감정평가상 토지의 용도 분류가 택지는 건축이 가능한 땅이고, 농지는 농사 짓는 땅이고, 인지는 나무 심는 땅이에요. 그죠? 그럼 아까 택지는 세 가지가 어떻게 있어요? 주거용, 상업용, 고업용으로 돼 있죠? 농지는 전답 가수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반농가수원, 전답 가수원. 그 다음에 임지지역은 나무 심는 땅이에요. 그죠? 여기 앉아 계시는 채권상 만드는 용지림 지역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신탈림 지역 같은 용지림이나 땔감 떼는 신탈림 같은 경우는 이제 땔감 떼는 그런 살림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무슨 얘기냐? 임지가 농지가 택지로 전환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가볼게요. 자, 농지가 택지로 바뀌는 과정 중의 토지예요. 바뀌었어요. 과정 중이에요. 그럼 우리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인데, 그러면 전이라고 부르기도 어렵고 후라고 부르기도 없죠. 그래서 따라서 택지 후보지라 그래요. 전환되고 있는 걸.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바뀐다는 것은, 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 거기 오른쪽에 그 중간에 박스가 하나 있어요. 제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그으세요. 택지구고 농지 있고 임지 그으세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각 지역 상호간에 바뀌어요. 상호간에 바뀐다는 것은 그 지역 내에서 바뀌는 게 아니라, 같은 지역 내에서 바뀌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렇게 바뀌는 거는 대분류로서 후보지를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택지 지역 내, 농지 지역 내, 임지 지역 내에서 바뀔 수 있죠. 그럼 지역 상호간입니까? 그 지역 내에서 바뀝니까? 그 안에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소분류로서 작게 바뀌니까 요거는 이행지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자 할게요. 택지 지역 내에서 주거지가 상업지로 바뀔 수가 있죠. 자, 그럼 아까 농지가 택지로 바뀌는 것은 그냥입니까? 지역 상호간입니까? 상호간에 바뀌는 것은 크게 바뀌죠. 그래서 대분류로서 요거는 후보지를 얘기를 해요. 근데 택지 지역 내에서 바뀌는 주거과 상업은 지역 상호간입니까? 그 지역 내에서 바뀝니까? 내에서 바뀌죠. 작게 바뀌어요. 그럼 이건 소분류로서 후보지라 그랬어요. 제가 이행지라 그랬어요. 이행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지금 제가 선을 그으라 그랬죠. 그럼 선을 넣으면 후보지고 안 넣으면 이행지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냥입니까? 선을 넘었습니까? 무슨 지죠? 후보지. 이렇게 되면요. 대답하실 때까지 계속 갑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요. 후보지죠. 아니, 선을 넘으면 후보지라니까요.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면요. 이행지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선을 넘는다는 건 그냥입니까? 다른 지역입니까? 지역 상호간이라는 거죠. 지역 내는 이행지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시험에 나왔을 때 임지가 농지 택지로 바뀌면 땅의 가치가 낮아지겠어요? 높아지겠어요? 그러면 임농택으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죠? 따라서 임농택. 영화 감독의 임권택 감독 아시죠? 임권택 감독의 동생이 임농택이라고 있어요. 항상 농택만 치니까 안 되겠다. 너 내가 죽기 전에 영화 감독을 우리가 너한테 전수해 줄게. 영화 감독이 거장이시니까 소분류예요? 대분류예요? 대분류죠. 그럼 이렇게 바뀐다는 건 지역 내에서 바뀝니까? 지역 상호간에 바뀝니까? 무슨 지죠? 후보지고요. 지역 내에서 바뀌면 이행지를 찍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럼 자 할게요. 자, 요거 보고 얘기하세요. 지역 상호간 나오면 무슨 지? 내 나오면 이행지. 지역은 바뀌죠, 그죠? 자, 연말에 후보들이 대기실에서 기다려요. 상을 타려고. 그 후보가 그냥입니까? 상을 타기 위해서 기다립니까? 연구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거저 먹으려고 그러죠? 이게 얼마나 연구한 건데. 앞에서 상호간. 그럼 무슨 지 찍으셔야 돼요? 후보지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보고 있어요? 선을 넣으면 무슨 지? 후보지. 안 넣으면 이행지 갈게요. 자, 감정평가상 토지 용도가 밑에 후보지라는 단어 있나요? 후보지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후보가 뭘 타요? 상호간 나오면 이행지예요? 후보지예요? 후보지죠. 전환이 되고 있는 토지죠. 된이에요? 되고 있는이에요? 따라서 임농택. 이렇게 바뀌는 게 일반적이죠. 예를 들어서 농지지역에서 택지지역으로 용도가 전환되는 경우를 이를 택지후보지라고 하죠. 이행지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입니까? 그 지역 내입니까? 그럼 후보지예요? 이행지예요? 이행지죠. 세분된 지역 내에서 용도가 전환되는 토지를 이행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택지지역 중에서 공업이 주거로 바뀌게 되면 어디입니까? 이행지라고 되죠? 찾았습니까? 자, 할게요. 자, 택농이야, 임농택이야. 그럼 땅이 어떻게 바뀌는 게 일반적이에요? 임지, 농지, 택지로 바뀌는 게 가치가 높아지죠. 맞아요? 소분류야, 대분류야. 그냥이야, 지역 상호간이야. 상이 붙었죠. 누가 상을 타요? 후보가 상을 타죠. 그럼 상호간 나오면 무슨 지 찍어? 후보지. 지역 내 나오면 이행지 찍으라는 거죠. 전환됐어요? 되고 있는 토지예요. 되고 있는 토지죠. 그러면 선을 넣으면 무슨 지? 안 넣으면 이행지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거예요. 이게 가장 유력해요. 상을 누가 타지? 후보지가 나오면 상호간이 나와야 되죠. 내가 나오면 이행지가 나와야 되죠. 하실 수 있겠어요? 넘기세요. 넘기시면은 자, 맹지하고 대지가 있죠. 그 맹지, 대지는 보지 마세요. 잘 안 나오고 맹지만 보세요. 대지는 제가 3, 4월 달에 빼겠습니다. 3, 4월 달에. 맹지 있나요? 맹지는 자, 이 맹자가 소금 맹자예요. 눈이 멀었다는 얘기죠. 눈먼 사람을 맹인이라고 하죠. 눈먼 땅을 맹지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건축법 시간에 도로에 접속면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여기 불나게 되면 소방도로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맹지는 도로에 접속면이 있다, 없다. 없으면서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예요. 지금 맹지 보고 계셔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접속면도 가진다, 가지지 못한다. 건축법상 건물을 세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꼭 가져가시고 필지와 핵지에도 별표 쳐보세요. 필지와 핵지. 자, 필지와 핵지도 개념상이 반대인데 이것도 가져가시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이니까 지번을 거꾸로 해보세요. 번지죠. 그럼 땅에도 번호가 없어요? 번호가 있어요. 1, 2, 3 이렇게 되는 건 이 소유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 땅이라는 거죠. 그럼 지번이라는 것은 이게 누구 땅이라는 소유권을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공시법 시간에 지적법 시간에 법적으로 이건 법률적 개념으로 잡아요. 그래서 필지라는 거는 하나의 지분이 붙는 토지에 우리가 법률상 등록단이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새 좀 헷갈린 게 아파트 가시면 면적을 평으로 봐요? 제곱미터로 봐요? 그럼 면적 단위가 아니죠.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입니다. 그럼 면적 단위예요? 등록 단위예요? 등록.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등기 단위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중개 활동할 때, 거래 활동할 때 획지를 쓰거든요. 보통 여러분 중개업소 가셔서 땅을 살 때 소유권으로 보고 거래하세요? 가격 보고 거래하세요? 갑돌이 땅은 비싸요? 을돌이 땅은 싸요? 그러진 않죠. 가격이 맞으면 안 맞으면 안 사는데, 그럼 중개업자도 소유권 중심으로 내나요? 가격 중심으로 내나요? 29번지 땅을 얼마, 30번 땅인지 얼마 그렇진 않잖아요. 도로가 뚫리게 되면 여기가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를 이렇게 묶죠. 그럼 거래 활동할 때 소유권을 보고 거래하십니까? 가격 보고 거래하십니까? 그럼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를 묶는 것이 필지다, 획지다? 획지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 때 중시되는 겁니다. 그럼 가격이 나왔으니까 가격은 돈 되는 거죠. 법률적이에요, 경제적이에요. 경제적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저 보세요. 여러분 지금 주민등록상에 번지가 있죠. 그럼 필지라는 거 항상 쓰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획지하고 필지 중에서 어떤 게 더 느낌이 와요? 필지가 오죠. 그렇죠? 그럼 필지는 그냥요, 필이 와요. 필이 오죠, 느낌이. 따라서 필지, 느낌 오니까. 근데 획지는 필이 와요, 획가. 획가죠. 그럼 따라서 필지, 법률적, 리을이 들어가죠.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가격 수준이 비싼 토지는 무조건 획지밖에 없어요. 토지에서. 그 사람은 돈을 보면 그냥입니까? 획가입니까? 획가죠. 그럼 그냥이다? 경제적이다? 경제적이죠. 이게 반응 없는 학원 처음 봤어요. 할게요. 필지 있어요? 그다음에 필지, 법률적, 그건 법률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집어넣는 면적 단위라고 되어 있어요. 등록 단위라고 되어 있어요. 등록이죠. 그래서 이건 소유권을 나타냅니다. 근데 획지는 어떻죠? 획지는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으로 다른 토지와 구별돼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라는 게 있나? 그럼 가격을 보면, 돈을 보면 획가죠. 그럼 법률적이에요? 경제적이에요? 경제적 개념이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밑에 거래 활동할 때 중요시되죠. 획지가 필지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것만 보세요. 이해 가셨죠? 그다음에 오른쪽 가시면은 5번하고 6번을 묶어보세요. 그래서 이번 가정은 나지와 건부지만 보세요. 일본의 경우는 요즘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고 나지와 건부지를 보는데, 나지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나지. 나지는 이 나자가 벌거벗을 나자를 써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토지 위에 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지는. 근데 건부지는 건물이 이미 들어선 부지를 얘기를 해요. 건물이 이미 들어선 부지. 그럼 우리가 이 나지는 일본 기준의 갱지와 저지는 출제 빈도가 낮으니 다음에 드리겠고요. 우리나라의 나지의 정의라는 것은 자, 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어느 토지나 다 공법상 규제는 받아요. 근데 사법상 규제를 안 맞는 토지를 우리가 나지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 근데 나지 평가액과 건부지 평가액에서는 평가사는 일반이에요, 평가사는 전문가예요. 그래서 나지를 높게 평가해요. 뭘 높게 평가한다? 왜냐하면 자, 이게 인접된 토지가 택지인데 보세요. 여기 만약에 주택, 똑같은 면적인데 주택이 있는데 3번 출구가 전체를 뚫렸어요. 그럼 주택을 상가로 고치게 했죠. 그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죠? 그럼 건물이 없는 게 낫다는 거야. 있는 게 낫다, 없는 게 낫다. 없는 게. 그래서 우리가 택지다 보니까 주거, 상업, 공업 중에서 상가를 지면 되죠. 그래서 채용이 강하니까 시장성이 있다는 거야. 누가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이다. 나지죠. 자, 그럼 원칙은 나지가 높게 평가되니까 건부지가 낮게 평가되죠. 따라해보세요. 건부 감가. 그럼 건부지가 가격이 낮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근데 예외는 그린벨트라고 들어보셨어요? 개발 제한 구역. 그래서 우리가 공법에서는 개발 제한 구역으로 배우세요. 개발 제한 구역. 그래서 토지가 개발 제한 구역 내로 묶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묶이기 전에 여기는 건물이 없고 여기는 건물이 있었죠. 대답해봐요. 근데 그린벨트로 묶이게 되면 그냥입니까? 개발이 제한됩니까? 그럼 건물을 못 줘요. 근데 헌 건물은 중축이나 신축이 가능합니다. 그럼 없는 게 나아요? 건물이 있는 게 나아요? 이게 낫다는 거죠. 여기 내에서는 건부지가 높게 평가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건부진가. 그럼 건부지가 낮게 높게.
높게 평가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65페이지 보고 계셔요? 나지에 우리나라의 경우만 있어요? 1번 쪽발이 기준 아직 보지 마세요. 나지는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있다 없다. 지상권 등 토지 사용 중 사법상의 제한이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든 토지는 다 공법상 제한을 받습니다. 근데 나지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상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으며 공법상 제한을 받지만 사법상 제한을 받는다 받지 않은 토지다. 않은 토지죠. 이해 가셨어요? 밑에 가시면 건부간가가 제가 원칙이라 그랬죠. 동그라미 키요. 건부간가는 건부지가 나지보다 낮게 평가되죠. 그런가요? 근데 건부준가라는 건 어떻게 돼요? 건부지가 높게 평가될 수도 있죠. 그럼 건부준가의 두 번째 개발 제한 구역 내에 건부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이때는 건부준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자, 할게요. 자, 건물이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낫죠. 그렇죠? 건부지가 더 낮게 평가된다는 거예요, 평가사는. 근데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 건부준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 아무것도 없으면 누가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인데 정부가 손을 대면 건부지가 높게 평가될 수도 있다라는 걸 가져가시면 돼요. 오케이? 넘기세요. 넘기시면은 소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소지는 딱 한 번 나왔는데 소지는 개발되기 이전 토지예요. 원지라고도 합니다. 개발됐어요. 개발되기 이전이에요. 이 소박할 소자다가 원시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지 등으로 개발됐다, 개발되기 이전이다. 그 한문이 그게 원지예요. 원지. 그래서 1차 산업 토지를 얘기하죠. 이 선화지는 이 선자가 고압선이에요. 여러분들 고압선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감가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포락지라는 것도 두 번 나왔는데 자, 포락지는 원래는 하천 주변에 사유지였어요. 전답등이 비가 많이 와서 절터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걸 따보세요. 포락지. 집안이 절토돼서 무너져 내린 토지라고 되어 있나요? 원래 개인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유지인데 전답등으로 하천 등으로 변한 토지라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법주와 빈지를 묶으세요. 자, 얘도 이제 잘 나오는데 개념상의 차이점입니다. 법주와 빈지 들어보시면요. 들어갑니다. 법지와 빈지예요. 자, 법지라는 것은 자, 우리가 윗면적 토지 소유자가 갑돌이라고 한다면 아랫면적 토지 소유자가 을돌이가 있어요. 그럼 어디 가시다 보면 이렇게 경사진 토지 같은 거 보신 적이 있죠. 토지의 분계를 막기 위해서 축대를 쌓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시법 시간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적법 시간에 수평투영법으로서 여기가 측량 면적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측량 면적에 들어간다는 건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소유권을 인정하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용할 수는 없어요. 활용식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 가치는 없다는 거죠. 근데 빈지는 달라요. 빈지는 물가의 땅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잡을게요. 자, 우리가 육지와 바다가 있다면 자, 갑니다. 그럼 육지와 바다가 있다면 여러분들 만조와 간조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만조와 간조 사이는 갯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갯벌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공시지방관리법에 의해서 이 빈지라는 것은 공시법 시간에 소유권이 인정되려면 공부, 지적공부에 등록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소유권이 인정 안 돼요. 어떤 땅이냐면 해수욕장 같으면 모래사장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거기는 그냥입니까? 소유권을 인정 안 합니까? 해수욕 안 해보셨어요? 모래사장 있잖아요. 소유권 인정돼요? 안 되죠. 대답 좀 해주세요. 야, 여기 내 땅이야. 여기 밟지 마. 그러진 않잖아요. 끝까지 지금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않죠. 근데 소유권 인정하지 않는데 그냥입니까? 팔아서 꼽습니까? 꼽죠. 그래서 그냥 돈 받아 먹으니까 이용 가치는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다시 갈게. 갑니다. 자, 빈지는 그냥입니까? 소유권은 인정됩니까? 근데 이용 가치는 있어요, 없어요? 얘는 소유권 인정돼요, 안 돼요? 근데 이용 가치는 있죠. 반대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럼 법지는 그냥입니까? 소유권이 인정됩니까? 얘는 인정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지적 공부에 등록된 데부터 만조 수익까지 얘기를 해요. 아시겠습니까? 갈게요. 지금 여러분들 법지 있어요?
법지는 그냥입니까? 소유권이 인정됩니까? 근데 활용식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법지는 두 번째,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식은 없다라고 되어 있나요? 측량 면적에만 포함돼요. 윗면적 소유권으로 갔죠. 빈지는 바다와 육지의 해변 토지죠. 그러면 만조수에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땅인데, 자, 얘기해 보세요. 얘는 법적 소유권이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팔아서 꼴고 돈 받을 수 있죠. 활용식은 있는 토지죠. 체크하셨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밑에 보시면 공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공지. 공지는 비어있는 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축법 시간에, 나중에 공법 시간에 건폐율이라는 걸 배우세요. 자, 건폐율이라는 것은 건은 건축을 얘기하고요. 폐는 면적을 얘기하고 율은 비율이에요. 따라해보세요. 건축 면적 비율. 그래서 학개론에서는 무슨 율하면 위에 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건축 면적이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을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그냥 평으로 가볼게요. 대지 면적이 만약에 100평이면 자, 여기다가 70%로 제한하게 되면 70평만 건축 면적으로 지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 있습니까? 여기는 비어 있습니까? 따라서 공지라 그래요. 공지 보고 있어요? 얘는 필지 중에 건물 공간을 제외하고 남은 토지라고 되어 있나요? 건축법의 건폐율의 적용으로 한 필지 내에 건물을 짓고 남겨둔 토지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밑에 12번에 디귿에 보시면 공지예요? 공한지예요? 아, 이건 틀려요. 공한지라는 것은 한자는 한가할 한자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도시 토지를요, 집가 상승을 노려요. 그럼 방치한다는 것은 하나의 그냥입니까? 투기 목적입니까? 투기 목적이죠. 공한지 보고 계셔요? 도시 토지를 그냥입니까? 투기 목적으로 집가 상승만을 노리고 장기간 그냥요 방치를 해요. 방치를 하죠. 그 다음에 유휴지와 휴한지를 묶어보세요. 유휴지와 휴한지. 그럼 유휴지와 휴한지는 다릅니다. 유자는 놀유자를 얘기하고요. 휴자는 실유자를 얘기해요. 자, 그럼 노는 거는 정상적입니까? 바람직스럽지 못합니까? 그러면 바람직스럽지 못하는 것은 놀리는 거 나와요. 그럼 놀러 유원지 간다고 하죠. 근데 휴게실은 그냥입니까? 시로 갑니까? 그럼 정상적으로 쉬는 게 나오면 휴한지를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갈게. 유자가 따라보세요. 놀유. 그냥이야 바람직스럽지 않아. 놀리고. 휴자는 따라보세요. 실휴. 휴게실을 쉬러 가죠. 여러분 인삼박 같은 경우는 매년 경작합니까? 지력 회복을 위해서 쉽니까? 쉬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한계지는 택지의 끝토지예요. 특정 지점과 시점을 하는 농지와의 경계선인데 이건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그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은 건물에 대한 분류가 건물의 용어가 여기도 별표를 쳐놓으시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눠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런데 자 이게 이제 만약에 공법 시간에 공부하는 건데 학교론에서는 단독과 공동을 구분해서 우리가 아까 오지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종류에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옆면적이 아니라 이게 바닥 면적이거든요. 충수로 나오는데 바닥 면적과 충수는 제가 3, 4월 달에 해드리고 오늘은 종류만 갈게요. 자 거기 보시면 밑에 단독주택이라고 되어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나왔을 때 학개론에서 나왔을 때 이 주택에 대한 분류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주택에 대한 분류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아파트 아시죠? 아파트는 단독에 들어가요? 공동에 들어가요? 공동. 그래서 세부적인 건 공법 시간에 배우세요. 주택법이니까. 그럼 단독은 밑에 단독이 들어갔죠? 다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넘겨보세요. 다중만 있어요. 넘기시면 다가구도 있어요. 다가구가 있고 공간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찾으셨습니까? 공간. 근데 공동주택, 아파트는 단독에 들어가요. 아파트는 공동에 들어가요. 연립주택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다세대가 있고 기숙사인데 자, 제 말 들으시면 세부적인 건 공법에서 나와요. 학개론에서는 단독과 공동을 구분하는 것만 나옵니다. 체크하셨죠?
연면적과 충수는 나중에 공법을 한 다음에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보시냐면, 잘 보세요. 제가 옛날에 신촌에 그 연세대학교가 있죠. 그래서 기숙사를 맨날 봐요. 따라해보세요. 아, 연세대, 기숙사. 아가 뭐죠? 따라하세요. 아가 뭐예요? 연이 뭐예요? 세대가? 다세대, 기숙사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는데, 다중은 여기에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렇게 외우세요. 아시겠죠? 다시 할게. 공동주택이 뭐가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남해로. 아, 연세대, 기숙사. 아가 뭐죠? 연이, 세대가, 기숙사. 이렇게 암기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시면 나중에 공법에서 또 배우세요. 배우신 다음에 그 바닥 면적하고 충수는 제가 나중에 또 야매로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다음 넘길게요. 다 쓸데없고, 자, 다 넘기세요. 넘기시고, 페이지 74페이지로 가죠. 74페이지로 가시면, 부동산의 특성과 속성이라는 게 있죠. 거기 박스에 보시면은, 부동산의 특성에 토지의 특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별표를 3개 치시기 바랍니다. 건물은 아예 지워버리세요. 건물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토지의 특성에서 다 나와요. 토지는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 위주로 공부를 하세요. 자, 갑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토지의 특성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거의 99%가 나와요. 시험 문제. 두 문제가량 출제 감독도 있었는데 들어가 볼게요. 토지의 특성을 이제 배운대요. 토지의 특성. 그래서 자연적인 게 있고 우리가 인문적인 특성이 있어요. 인문적인 특성. 그럼 자연적은 토지가 본래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토지 자체. 근데 인문적은 토지, 아까 우리가 부동산은 어떻게 돼요? 자연과학이었어요? 사회과학이었어요? 인간도 연구를 하죠? 인간이 활동을 하면서 만들어진 특성이 인문적이에요. 토지에 인간이 가미돼서 얻어지는 특성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연적이란 말은 물리적이란 말을 써요. 그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많습니다. 안 된다는 게. 자, 그래서 자 들어보세요. 토지는 자 아니 불자를 씁니다. 움직입니까? 움직이질 않습니까? 않죠. 물리적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물리적 이동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 인문적 특성에 그러나 위치에 가변은 된다는 건데 뭐냐면 자 우리가 만약에 29번지가 있고 아파트 30번지가 있다면 아파트가 있고 공원이 있으면은 아파트 가치가 올라가죠. 그런가요? 그럼 아파트의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주변 환경이 바뀌어서 그래요? 환경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환경이 바뀔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환경, 그 다음에 행정적인 환경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경행의 위치가 바뀐다는 것은 자 얘기해 보세요. 그럼 물리적 위치가 바뀌는 겁니까? 주변 환경이 바뀝니까? 누가 얘기했죠? 인간이 얘기했죠. 그럼 이건 자연적이다, 인문적이다. 인문적이죠. 지금 거기 인문적 특성 밑에 있어요? 사경행의 위치 가변성이라는 걸 찾으셨습니까? 자, 이건 주변 환경이 바뀌었다는 건 자연적 환경이다, 인문적 환경이다. 인위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인문적 환경이 됐어요. 아셨죠? 그 부중성이라는 말은요, 증가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물리적으로 공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칠판 주개는 그냥입니까? 양을 만들 수 있습니까? 자, 얘 그냥이에요. 생산할 수 있어요. 생산할 수 있죠. 대답 좀 해주세요. 생산할 수 있죠. 그럼 생산할 수 있고 공급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새우깡이나 이런 공장들이 있어요. 근데 토지 만드는 공장 못 들어보셨죠? 그럼 지구는 그냥입니까? 땅이 양을 증가시킬 수가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다시 갈게. 지금 이게 지구예요. 보고 계셔요?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 그럼 물리적으로 공급이 된다? 안 된다? 근데 용도 전환은 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바다가 있으면은 아까 임지, 농지, 택지가 있었죠. 그럼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 없어요?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 지구의 땅이 늘어난 겁니까? 용도가 전환된 겁니까? 그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용도가 정해서 그래요? 용도가 다양해서 그래요?
다양성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인간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항상 인문적은 용도적은 무조건 가능하다고 하셔야 돼요.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은 용도 전환은 가능하죠. 그럼 땅의 가치가 낮아지겠어요? 땅의 가치가 높아지겠어요? 경제적 공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인문 쪽에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라는 게 있죠. 토지를 하필한다, 분필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토지가 지가 알아서 그래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그러죠. 그래서 토지가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 자, 이건 자연적 특성이에요? 인문적이에요? 인문적이죠. 아셨습니까? 토지는 감가가 안 돼요. 영속성으로 오래 가는 거죠. 그래서 특히 물리적인 감가가 됩니까? 감가가 안 됩니까? 안 되고요. 토지마다 다 똑같아요? 달라요. 대체할 수 없죠. 그래서 개별성이라는 말을 쓰면서 개별성은 물리적으로 대체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인접성이라는 게 있죠. 자, 그러면 자연적 특성이 먼저 나왔겠죠. 자연적이 선천적이면 얘가 나중에 후천적으로 나오는 특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물리적이라는 특성을 써요. 그럼 얘는 사람이 했으니까 인위적이고, 자,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무조건 불변적이죠.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변적인데, 자, 얘는 따라보세요. 가변성.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가변적으로 시간과 시대에 따라 바뀔 수가 있다는 거고, 자, 얘가 좀 경직돼 있다면 얘는 좀 신축적이라는 거죠. 자, 들어갑니다. 자, 펜 들어보세요. 75페이지로 갑니다. 75페이지 가시면 토지의 특성이 자연적 특성이라는 게 있나요? 자연적은 그냥입니까? 토지가 원래 보는 쪽입니까? 물리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75페이지 자연적 특성이 그 밑에 하고 있어요? 찾으셨어요? 본질적, 고정적, 불변적이어서 우리가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답니다. 넘겨보세요. 그럼 페이지로 가셔서 교재 우리가 80페이지로 가보세요. 80페이지로 가시면은 자연적 특성입니까? 인문적입니까? 그럼 토지만 들어가요? 인간도 들어가요? 세가관계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럼 선천적입니까? 후천적입니까? 물리적입니까? 인위적입니까? 불변적입니까? 가변적입니까? 자, 경직적이에요? 신축적이에요? 좀 전에 얘기했죠, 그죠? 용도가 다양하거나 병합 분할이 가능하거나 위치가 바뀐다는 것은 사경행에 대한 인문적 환경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앞쪽으로 오시면 페이지로 가보세요. 이제 천천히 가시면은 75페이지로 가죠. 75페이지로 가시면 거기 양가로 1번에 부동성이라는 게 있죠. 그 동그라미 2번에 파생 특징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가 이제 시험 전화예요. 오지선다로.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갑니다. 자연적 특성이에요. 자연적. 그래서 아까 항상 앞에 물리적이라는 걸 집어넣으라고 했죠. 그럼 물리적으로 가능해요? 얘는 항상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토지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러면 물리적인 절대적 위치가 고정돼 있죠. 그래서 우리 부동성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동할 수가 있다, 이동이 안 된다. 안 되고요. 이 지리적 좌표가 고정돼 있죠. 그래서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라고 나왔었고요.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라고 나왔고, 아까 여러분들 구별을 하게 되는데요. 구별 기준이 되는데, 여러분 열심히 쓰고 계시는 볼펜은 동산이죠. 그냥입니까? 점유합니까? 공시하죠. 그런가요? 근데 부동산은 점유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죠. 부동산은 그냥입니까? 움직이질 않습니까? 볼펜은 넘기면 돼서 점유 이전하면 되지만 부동산은 권리를 이전시켜야 돼요. 서류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얘기해 보세요. 그럼 그냥입니까? 구별하게 됩니까? 구별하게 되죠. 그러면 얘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무슨 성 때문에? 부동성 때문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파생 특징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찾으셨어요? 부동산과 동산이 그냥입니까? 구별됩니까? 물어볼게요. 부동산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 동산은요? 공시 방법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무슨 성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파생되는 거죠. 체크하셨죠? 근데 그거보다도 이제 구체적으로 가는데 절 보세요. 지역마다 다른 특성을 나타내요. 지역마다. 그래서 지역마다 다르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는 똑같습니까? 부동산이 다릅니까? 다르죠.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갖고 계신 모나일 1평이 1,000원이다. 여기만 1,000원이에요? 전국이 다 1,000원이에요? 1,000원이죠. 도와주셔야 돼요. 그럽니까? 다 똑같습니까? 똑같죠? 내가 어려운 얘기하나? 아니 1,000원이면 다 1,000원이라고요. 그래요? 아니 이 1,000원이면 다 1,000원이라 똑같다고 가격이요. 그 다음에 볼펜을 그냥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럼 여기가 만약에 볼펜을 사겠다는 사람이 많고요. 여기 물량이 많이 남아돌면 그냥입니까? 볼펜은 이동을 합니까? 그럼 수급 조절이 됐죠. 그럼 가격이 1,000원이라는 게 파괴되지 않아요. 근데 토지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럼 우리가 그냥입니까? 수급 조절이 안 됩니까? 그럼 여기는 계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겠죠. 떨어지고. 그럼 그냥입니까? 지역마다 다릅니까?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똑같은 강북, 강남 아파트도 그냥입니까? 가격이 다릅니까? 달라요. 지역마다 다른 특성이 나타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서울도 그냥입니까? 구마다 틀립니까? 여기가 무슨 구예요? 강동구. 그럼 강동구도 그냥이에요? 동마다 달라요. 여기가 길동이죠. 길동도 번지마다 틀리겠죠. 그냥입니까? 지역마다 다릅니까? 다르죠. 그래서 부분 시장으로 나열되어 있고요. 시장이 세분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무슨성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해가셨습니까? 그 다음 봐봐. 여러분들이 인천에 있는 토지를 살려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 장소로 가야 돼요. 가야 되죠. 임장활동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장소에 만다. 그 다음에 서울에서 부동산을 하게 되면 인천 가면 정보를 다시 캐야겠죠. 정보활동이라는 게 필요하고 또 중개활동이 지역마다 다르겠죠. 무슨성 때문에? 부동성이죠. 책은 이따 체크할게요. 저 보세요. 책은 지금 하지 마시고 혼돈이 와요. 책은 제가 이따가 할 때 할 테니까 너무 이렇게 급하지 마세요. 지금 이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지역 분석과 외부 효과라는 단어가 이제 튀어나오면서 마무리를 할 텐데 갑니다. 자동차는 그냥입니까? 자동차는 움직입니까? 그럼 모닝 자동차 옆에 벤츠가 있다고 해서 모닝 가격이 올라갈까요? 제가 어려운 얘기 하나요? 안 올라가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토지는 그냥입니까? 여기 옆에 인접돼 있습니까? 따라서 인접성. 그럼 인접성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옆에 토지가 영향을 준다는 게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29번지에 아파트가 있고 30번지에 공원이 있으면 아파트 가치가 올라가죠? 그런가요? 토지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럼 옆에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럼 인접성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 보세요. 모닝이라는 자동차가 강북에서 싼데 강남 가면 비싸진 않죠?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럼 얘는 지역 분석할 필요가 없죠? 근데 토지는 그냥이에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무슨 분석이 들어가야 되죠? 지역 분석이 들어간다는 거죠. 무슨성 때문에? 부동성이죠. 그럼 보세요. 다시 갑니다. 볼펜은 그냥입니까?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역마다 다른 특색이 안 나타나죠. 근데 토지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럼 그냥입니까? 따라서 지역마다 다르다. 그런 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지역화시키고 국지성 포가 내린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국지화시킨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할게요. 지금 75페이지 보고 계셔요? 니은에 보시면 따라서 국지화. 지역 분석이라는 단어 있어요? 따라서 지역마다 다르다. 두 번째 지역마다 다른 것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디귿의 두 번째 보시면 따라서 외부 효과 발생되고요. 리을의 임장활동과 정보활동이라는 단어가 있죠? 됐고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비읍번에 가시면은 아까 그냥입니까? 이 지역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까? 부분시장으로 하위시장으로 나열되어 있죠? 우리가 전국, 서울, 강동구, 길동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부동성 때문에. 그 다음에 자 다른 거 다 보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것만 저 어때요?
2등번에 보시면 부동성 때문에 어떻습니까? 어디에다 지연에다 팔 수 없으니까 중개업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읒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도적인 규율의 대상에 삼기 쉽기 때문에 지역마다 법규가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투기적을 다 묶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법규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키읔본을 보시면 동산과 비교해서 사회적 심리적 요인에 의한 영향이 상반활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회가 불안전해요. 만약에 다음 주에 전쟁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집에 있는 토지를 먼저 챙겨요? 기금속부터 챙겨요? 토지는 챙겨요? 못 챙겨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 불안 심리가 높아지면 부동산의 소유욕은 급락된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자, 이건 그냥입니까? 토지가 움직일 수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동할 수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개별성이라는 걸 한번 가보세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는. 넘기시면은 78페이지 가시면 개별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개별성. 개별성 있어요? 자, 이건 이동하지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토지마다 다 틀리다는 얘기죠. 그죠? 표현이 달라요. 자, 그럼 우리가 개별성으로 갑니다. 자, 개별성이라는 많은 표현은 자, 우리가 길동력 사거리는 보통 상업용지지만 토지가 생긴 모양과 지형 지세가 똑같아요. 다 물리적으로 달라요. 그럼 대체할 수는 없죠. 그죠? 비대체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항상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그냥입니까? 물리적이라는 게 들어갑니까? 그 물리적 대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리적 대체가 된다, 안 된다. 무슨 성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다 상업용지죠. 그럼 내가 대상 토지가 있으면은 사례 토지가 건너편에 있다면 자, 어떻습니까? 사례가 더 비슷하겠어요? 옆에 있는 토지가 또 비슷하겠어요? 따라서 용도면의 대체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접성 때문에 용도면의 대체는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용도면의 대체. 자, 그럼 갈게요. 이 개별성은 그냥입니까? 토지마다 다릅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따라서 물건마다 다르다. 표현이 달라요. 물건마다 다르다. 그래서 자, 하나씩 개별화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구체화 시켜야 되고 이 토지에 대한 공급자는 하나이기 때문에 독점화 시켜야 돼요. 그럼 지역 분석해야 돼요? 개별 분석해야 돼요? 분석해야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나오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 이 칠판 중에는 그냥입니까? 동일한 물건입니까? 자, 그럼 일물일가는 하나의 물건의 하나의 가격이 아니라 동일한 물건의 하나의 가격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얘도 1,000원이면 얘도 1,000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토지는 다 똑같아요? 달라요. 그러면 일물일가의 법칙이 배제된다는 거죠. 이해가셨습니까? 자, 갈게요. 적으세요. 자, 부동성은 토지마다 다른 겁니까?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 겁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토지마다 틀려요? 움직이지 않아요? 자, 얘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까? 토지마다 다르다는 겁니까? 표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볼펜은 그냥요, 움직일 수 있어요. 수급 조절이 되니까 이 1,000원이라면 전국이 다 1,000원이어서 연계가 된다는 거죠. 토지는 그냥입니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럼 물건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다른 특성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이건 이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토지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표현이 달라요. 그럼 이건 지역마다 다른 특성이 나타나요? 물건마다 달라요. 지역화 시켜야 돼요? 개별화 시켜야 돼요? 구체화 시키고 개별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개별성이 있어요? 나 다시 갈게. 제가 개론을 맡아갖고 괜히 중개사법이 날걸. 그다음에 부동성. 무슨 뜻이요? 그렇지. 개별성은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토지마다 다른 거예요. 표현이 다르다는 거예요. 얘기 좀 해주세요. 얼마나 강사가 힘들지 않아요? 이건 뭐 하지 못한다? 그럼 그 지역마다 다른 특성이 나타날 것이고 이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토지마다 다른 거예요. 그럼 하나씩 분석을 하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제 됐다. 됐다. 개별성 있어요? 그러면 이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토지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됐다.
아우, 이제 됐다. 비대체성이라는 게 있죠. 표현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파생 특징으로 가보세요. 기억. 자, 따라보세요. 개별화, 구체화. 이런 단어가 있죠. 찾았습니까? 니은 지역 분석을 해야 돼요. 당연히 개별 분석을 해야 돼요. 토지마다 다른 특성이 있으니까. 오케이?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거는 하나의 물건의 하나의 가격이에요. 동일한 물건의 동일한 가격이에요. 아따 미치겠다. 일로 봐요. 요거 그냥이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의 하나 가격이 아니라 동일하면 똑같은 가격을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다시 갈게. 하나의 물건의 하나의 가격이야. 동일한 물건의 하나의 가격이야. 그렇죠. 제발. 그래요? 지금 무슨 성하고 있죠? 그럼 똑같은 게 있어요? 다 달라요. 그죠? 그러면 일물일가가 안 되겠죠. 오케이? 다시 갈게. 일물일가는 하나의 물건의 하나의 가격이야. 동일한 물건의 하나의 가격이야. 어머, 이제 됐다. 아시겠죠? 그럼 토지는 똑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게 배제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어? 거기 있네. 일반 재환은이라는 단어 있어? 하나의 물건이야? 동일한 물건이야? 동일한 물건에 하나의 가격이 형성되는 게 일물일가거든요. 근데 토지는 다 똑같아요? 다 달라요. 이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토지마다 가격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럼 다 틀리니까 리얼 비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부동산에게 공통적인 원리나 이론을 도출하기가 어렵죠? 여러분들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전부 다 틀린 겁니다. 모든 적용되는 이론이 다 틀리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공부하는 방식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모의고사 점수도 똑같이 나와요? 다르게 나와요? 다 느끼실 거예요. 개별성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자 비유법 같은 경우는 아직 보지 마시고 시옷을 보세요. 물리적으로는 그냥입니까? 비대체적입니까? 찾았죠?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밑에 보시면 인접성이라는 단어 있나요? 자, 먼저 갈게요. 오른쪽에 비읍번에 보시면 그냥입니까? 용도면의 대체는 가능합니까? 우리 옆에 있는 토지도 상업지로 이용할 수 있죠? 그런가요? 그 물리적으로 그냥이에요? 용도적이에요? 용도적 대체는 가능하다는 거죠. 아니, 여기서 하거나 옆에서 하거나 똑같잖아요. 그리고 대체는 가능하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인접성 때문에 들어보세요. 자, 만약에 29번지가 아파트라면 옆에 있는 토지 30번지에 쓰레기맨 입장에 들었어야 돼요? 근린 상가가 있어야 돼요. 그럼 서로 그냥입니까? 협동적 이용이 필요하죠? 서로 협동적 이용이 필요할 거고요. 얘가 모르는 사이에 경계를 침범할 수도 있죠. 그래서 경계 문제도 야기시킵니다. 경계 문제 야기. 자, 책은 이따 하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두 번째는 자 보세요. 만약에 29번지가 정부가 개발을 하게 되면 옆에 있는 30번지 갑돌이 땅값이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럼 얘가 노력해서 그래요? 정부가 개발해서 그래요? 그럼 개발이익이 사유화될 수 있죠. 그럼 그냥입니까? 반드시 환수해야 됩니까? 무슨 성 때문에? 인석등 때문이죠. 그래서 개발 이익의 환수에 대한 논리에 대한 근거가 되죠. 이해하셨습니까?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인접성이라는 단어 있어요? 찾으셨어요? 퍼센트 찍어보시면 그럽니까? 각각 부동산은 인접지와의 협동지역 기운이 필요하다 되어 있죠? 다시 얘기합니다. 아파트 옆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야 돼요? 근린 상가가 있어야 돼요? 인접성 때문에. 오른쪽 소유와 관련해서 그냥입니까? 오른쪽에 경계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자 따라해보세요. 외부 효과, 리얼 지역 분석. 가볼게요. 적으세요. 아까 모닝이라는 자동차는 그냥입니까? 움직입니까? 그럼 옆에 있는 벤츠가 영향을 주지 못하죠? 그러면 그걸 영향을 주는 게 외부 효과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인접됐다는 말을 쓸 수 없죠. 토지는 그냥입니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럼 인접돼 있기 때문에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지역 분석을 하고요.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개발이익 사회적 환수 논리라는 게 있나요? 용도면의 대체가 가능하다는 게 있죠? 체크하셨죠? 그래서 여기가 가장 어려운 파트예요. 총론에서. 그죠? 그럼 가볼게요. 천천히 갑니다. 여러분들 부동성이란 말은요. 각자 토지마다 다른 겁니까? 이동할 수가 없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거는 표현이 다르다는 거죠. 그럼 그냥입니까? 지역마다 다릅니까?
자, 볼펜은 그냥요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역이 다 똑같죠?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럼 물건마다 다르다, 지역마다 다르다. 근데 개별성은 그냥요 토지마다 달라요. 그러면 지역마다 다른 특성이 나타날까요? 물건마다 다를까요? 그래서 얘는 따라서 지역화, 국지화, 지역 분석, 그죠?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개별화시켜야 됩니까? 구체화시키고 개별 분석을 하는 거죠. 맞아요? 일문일가라는 건 그냥입니까? 동일한 물건에 동일한 가격이죠? 똑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무슨 성 때문에? 그래서 일문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고, 물리적으로 대체할 수는 없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 이 토지하고 옆에 있는 토지가 그냥입니까? 물리적으로는 다릅니까? 근데 그냥요, 용도는 비슷해요. 여기서 하거나 옆에서 하거나 가능하죠. 무슨 면의 대체는 가능해요? 용도면이죠. 무슨 성 때문에? 아파트 옆에 그냥입니까? 근린 상가가 있어야 되죠. 무슨적 이용이 필요합니까? 협동적. 경계와 연계돼서 보고 개발이익 환수할 수도 있죠. 체크하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럼 할게요. 다시 계속 간다. 부동산 그냥이야 이동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럼 물건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달라요? 그런 특성이 나타나고. 개별성은 그냥입니까? 토지마다 다릅니까?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물건마다 다릅니까? 표현이 다르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가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쪽 파트는 계속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처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은 우리가 오전반하고 오후반이 있어요. 에듀나인이 지금 3년째인데 보통은 제가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일반 오전하고 오후 다 해요. 그러니까 내일 이제 해커스라는 학원에서 강의를 하거든요. 11월 달에 입문 과정을 제가 먼저 한 다음에 1, 2월 달에 기본 강의 돌리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1월 달서부터 투입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은 좀 무리가 되더라도 같이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할게요. 다음에 부동성. 그냥입니까? 토지는 이동할 수가 없습니까? 볼펜은 이동할 수 있죠. 볼펜은 그냥입니까?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수급 조절되니 지역마다 다른 특성이 나타나죠. 토지는 그냥입니까? 지역마다 다릅니까? 무슨 성 때문에? 그럼 그냥이 돼요? 지역화시켜야 돼요. 국지화시켜야겠죠. 무슨 분석이 필요합니까? 외부 효과가 발생이 되죠. 맞나요? 그 다음에 그냥요 장소로 가야 돼요. 정보 활동을 해야 되고 중개 활동이 다른 거죠. 이제 좀 오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모닝은 그냥요 자동차가 움직여요. 그러면 옆에 있는 토지 벤치가 영향을 주지 않죠. 외부 효과가 발생하지 않죠. 인접성이라는 말을 쓸 수 없죠. 토지는 그냥입니까? 움직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인접성 쓸 수 있죠. 그러면 지역 분석과 외부 효과가 발생되는 거죠. 그런가요? 개별성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까? 토지마다 다른 겁니까? 표현이 달라요. 그럼 지역마다 다르다, 물건마다 다르다. 그래서 개별화, 구체화, 개별 분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문일가가 안 되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물리적으로 대체할 수 없지만 그냥입니까? 용도는 비슷합니까? 비슷하고 협동적 경계 문제와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되게 쉬워요. 따라서 개별화, 개별 분석, 눈썹 찍으시면 돼요. 개별성 때문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이거 이해 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시면 돼요. 되셨어요? 그래서 79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79페이지로 가시면은 우리가 대표 예제 문제가 하나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기억해 보시면 부동산 활동에 따라해봐요. 국지화. 그냥입니까? 지역으로 국한되어 있습니까? 그럼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죠? 따라서 부동성 넣어야 돼요. 기억에 부동성 넣어놓으세요. 넣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리을번 있어요? 리을번 찾으셨어요? 대상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이 비교하기 어렵다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따라서 개별성. 그렇죠. 그래서 이 대체 관계가 제약되어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기억은 뭐 들어가고요? 리을은요? 개별성 들어가죠. 나머지 거는 이따가 제가 다시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이렇게 했습니다. 잘 보세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이 파트가. 그래서 이 총론 파트에서는 이게 가장 어려운 파트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동영상을 돌려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좀 쉬었다가 갈게요. 쉬세요.